여러분, 요즘 제가 회사를 옮기려고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고 있는데 독일 회사 인터뷰가 생각보다 이상한 게 많더라고요. 아, 이 회사는 진짜 가면 안 되겠다 이런 것도 있고 이게 말이야, 방구야 뭐 이런 데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겪은 황당한 인터뷰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독일은 지원한다고 바로 연락이 오진 않아요. 빠르면 한 일주일 아니면 보통 한 3, 4주는 걸리고 늦게 한다고 해도 한 두세 달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연락이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인터뷰도 한 번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맨 처음에 HR하고 인터뷰를 하고 그다음에 매니저랑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팀하고 인터뷰를 하고 또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단계에 거쳐서 인터뷰를 진행을 해요. 이제 제가 지원하면서 제일 황당했던 인터뷰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 제가 지원한 공고에는 분명히 düsseldorf가 근무지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원을 했는데 지원하고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HR분하고 그래서 업무에 관한 간단한 얘기도 하고 자기소개도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제가 지원한 그 업무가 일주일에 3일은 다른 도시에서 하는 거고 이틀은 düsseldorf에서 일을 하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런 건 본 적이 없다고 채용 공고에 적히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분이 아 그래서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도시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 듀셀도르프에서 대중교통을 타면 한 1시간 반은 걸려서 가야 되는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복으로 3시간이 걸리는 거죠. 아니 그러면 애초에 공고에 그런 걸 적어놔야 되는 게 아닌가요? 왜냐면 지원자 입장에서는 듀셀도르프에서 일을 하려고 지원을 했는데 갑자기 다른 도시를 가야 된다 그러면 황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더 이상 진행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회사. 이제 독일에는 슈누퍼탁이라고 회사에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짧게 가서 그 팀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인터뷰는 HR 분하고 전화 인터뷰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바로 슈누퍼탁으로 이제 초청을 해주셔서 가서 팀원이랑 얘기도 해보고 일을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팀 분위기도 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매니저분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연봉까지 얘기하고 이제 끝냈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안에 연락을 주시겠다 해서 저는 이제 꽤 좋은 느낌을 받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절인 줄 알고 그래서 또 저는 아니 거절을 할 거면 거절 의사를 그러니까 거절 메일을 보내고 거절을 하든지 왜 이렇게 씹나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2주 후에 연락이 와서는 저랑 일을 하고 싶은데 제가 제시한 연봉은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제시한 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어서 저는 받아들일 수는 없어서 이제 거절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고 보니까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연봉 얘기를 처음부터 했으면 거기 가서 슈노퍼 탁도 안 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느낌이 있었죠, 저는. 세 번째 회사. 여기는 처음에 제가 화상으로 HR 분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부터 조금 이상했어요. 그분이 이제 인터뷰 내내 계속 성과가 좋아야 된다. 회사 실적이 나야 된다. 결과가 중요하다. 이런 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세일즈 직무를 지원한 것도 아니고 제가 하는 일이 영업 직무랑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성과를 강조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든 생각이 여기서 이제 일하면 압박을 엄청 받으면서 일을 하겠다 그런 느낌은 받았어요. 그리고 독일에 쿠누누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직원들이 회사를 평가하는 그런 사이트거든요. 근데 거기에 최근에 한 3개 정도가 안 좋은 평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3개 정도 안 좋은 평을 받는데 그거에 대한 이유를 혹시 뭐 말해 줄 수 있나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거 쓴 사람은 무슨 잘못을 해서 회사에서 이제 잘렸던 사람이고 그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이걸 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회사가 잘못한 걸 수도 있고 뭐 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넘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인터뷰 끝에 매니저랑 인터뷰하기 전에 케이스 스터디를 보내줄 테니까 그거를 준비를 해서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케이 하고 케이스 스터디를 기다렸어요. 그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이제 받았는데 보니까 이제 적어도 4-5시간은 걸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케이스 스터디를 하려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미리 제가 생각하는 연봉이랑 회사에서 제시할 그 만한 그 연봉이 대충 비슷한지 알고 싶다. 이렇게 메일을 보냈는데 그 연봉을 알려줄 수 없다. 그거는 내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서 지금 뭐 말을 할 그게 없다. 그렇게 답장이 온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전에 그 다른 회사에서 시간을 엄청 쓰고 한참 후에 연봉이 제가 원하는 것보다 한참 낮은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다시 반복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일을 보냈던 거였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지금 뭐 연봉을 말해줄 순 없다. 뭐 연봉은 이제 너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그 지금은 말을 할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대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는 좀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미 인터뷰는 한 차례 한 거고 그 다음 단계 인터뷰까지 이미 초청이 된 상태인데 지금 단계에서 그 범위조차 말을 안 해준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약간 뭐가 이상해서 별로 가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기가 생겨서 그 연봉 범위를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생각하는 연봉은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리 그걸 수치를 얘기를 했어요. 이 정도인데 회사에서 생각하는 거랑 범위가 맞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시. 그러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와, 진짜 그래서 황당했죠? 근데 이제 또 2주 있다가 답이 온 거예요. 제가 보낸 메일을 못 봤대요. 그래서 이제 답을 하는데 그 회사에서 제시할 연봉이 제가 원하는 것보다 낮다. 그냥 뭐 이렇게만 대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거 보고 케이스 스터디 안 하길 잘했다. 시간 낭비할 뻔했다. 뭐 그냥 그런 정도였죠. 4번째 회사. 여기는 좀 진짜 황당했어요. 거기는 이제 채용 공고에 그 급여 범위가 적혀 있었었는데 그게 제가 생각하는 거랑 비슷해서 이제 지원을 했는데 이제 직접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 급여는 그러니까 그 급여 범위는 프로비전을 포함을 했을 때 범위다. 그러니까 기본 연봉은 엄청 낮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프로비전을 만약에 못 받으면 아니면 적게 받으면 제가 생각했던 그 연봉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나가리. 5번째 회사. 여기는 진짜 인터뷰가 끝도 없이 계속 잡혔어요. 이제 처음에 HR분하고 전화로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어떤 이제 일을 하게 될 거다 대충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약간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슈노퍼탁을 해볼 수 있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회사 시스템은 이제 그 HR분이 모든 지원자랑 얘기를 한번 전화로 해보고 그 중에서 뽑아서 다음 단계로 매니저랑 인터뷰를 다시 해봐서 거기서 또 뽑아서 그 슈노퍼탁을 이제 초청을 할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 되겠네 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또 질문 더 할 게 있냐. 그래서 제가 없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다음 매니저랑 하는 인터뷰에 초대를 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다른 지원자랑 다 얘기를 해보고 초대한다고 안 했나? 약간 좀 의아했는데 뭐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니까 좋아서 일단 오케이를 했죠. 근데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첫 번째 인터뷰 끝나고 2주 후에 2번째 인터뷰가 잡힌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인터뷰를 끝나니까 3번째 인터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또 2주 후에 잡힌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번째 인터뷰가 끝나니까 슈노퍼탁을 한다고 또 일주일을 기다려서 슈노퍼탁을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는 동안에 진이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황당했던 거는 제가 인터뷰 볼 때마다 이제 제가 직접 이제 진짜 하게 되는 일이 뭔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지금 이 직책은 새로 그 회사에서 만드는 거라서 아직 잘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 보면은 회사도 모르는 일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지원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지? 혼란스럽더라고요. 솔직히 회사도 이제 사람을 뽑으면은 사람을 평가는 하는 거지만 저도
회사를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인터뷰 채용 과정을 너무 질질 오래 끄는 느낌이 들고, 또 제가 할 일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 해주는 그 회사에 대한 느낌이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6번째 회사. 이거는 두 회사인데, 저는 독일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을 받으니까 당황해서 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분이 갑자기 슈토에어 클래스가 1인지 4인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일은 이제 미혼이면은 슈토에어 클래스가 1이고 기혼이면은 4잖아요, 대부분. 근데 그니까 제가 결혼을 했는지 그거를 알고 싶어서 돌려서 물어본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회사는 제 여자분이셨는데 제 가족 계획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자고 출산 계획이 있는지 그거를 이제 알고 싶으셨나 봐요.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황당한 인터뷰 썰들을 풀어봤는데요. 이번 이직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인터뷰는 정말 회사의 얼굴이더라고요. 인터뷰 과정만 봐도 이 회사가 직원을 어떻게 대하는지 생각보다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건도 중요하지만 인터뷰하면서 느꼈던 분위기, 약속을 잘 지키는지, 지원자를 존중을 하는지,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게 보게 됐던 것 같아요. 혹시 독일이나 유럽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제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회사들 중에 어떤 회사 인터뷰가 제일 황당하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바이.